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눈만 뜨면 인플레이션이다. 연준에서 나와서 이자율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암담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 엄살을 부르고 있지만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주도했던 미국의 무역 정책을 버리고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중국산을 포함하여 동맹국들의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시장을 지탱하던 이민 문호도 막고 수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무시하고 그동안의 미국 정책에 대한 급격한 방향선에는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저항을 받았고 또 미국 내 수많은 소수계와 이민자들로부터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정치와 외교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무너진 동맹을 회복하겠다라는 구호로 고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20년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트럼프 정책을 더욱더 가속하였고 대중국 봉쇄는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적인 대결과 압박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략 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으로만 규정하겠다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미국 중심의 미국 국익 우선주의를 위한 완벽한 로드맵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유럽은 우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여 러시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미국의 바지가랑이라도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은 이런 국제정세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산업과 무역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만에게는 중국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하고 한국에게는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그리고 배터리라는 미래 전략 생산 시설들을 미국에 세우게 하는 바이든의 능란한 외교 활동에 비해 외교 무능의 두 나라는 아직도 자신들의 국권이 어떻게 틀렸는지 모르고 미국과의 동맹만 만세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대단한 미국이죠. 이로써 대만과 한국은 과거 일본이 미국에 당해서 오늘날 몰락하고 있는 그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죠.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상황에서 유럽을 미국만이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끊고 몇 배 비싼 에너지를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사면서 미국에 더욱더 종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은 1929년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의 해결 방안으로 보호무역 법안을 통과시켜서 유럽과 관세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는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미국은 경제적으로 자국을 보호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심지어 독일 그리고 일본에도 수출을 하여 재미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세계의 최강국이 되었죠. 지금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등극을 시작했던 87년과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충분한 내수시장, 자원과 에너지, 가장 앞선 과학기술력 그리고 기축달러 환율을 마음대로 올려서 전 세계의 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모든 발판을 구축하며 미국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이외의 세계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87년 전처럼 미국의 절대 이익이 되어서 노쇠한 미국을 회춘시킬지 아닐지 두고 봐야 하는데 바로 거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산력의 중국과 에너지의 러시아 동맹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세계에 끼쳐질지, 또 반도체와 배터리 제조업을 위한 준비된 양질의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미국의 여론 통합입니다. 바로 이 변수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미국은 다시 한번 부흥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중요한 기회에 무너진 중산층을 복구하고 부의 분배를 좀 더 잘하여 미국의 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남의 나라에 간섭하고 전쟁을 하면서 나라의 명예를 실추하고 국력을 낭비했던 지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미국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힘든 상황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힘들다라고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 세계의 부가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완벽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에너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미국에 누리고 있는 이 풍부한 혜택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기회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게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때 우리 유권자가 다시 한번 미국이 그야말로 위대해질 수 있게끔 현명한 선택을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